특강이 여러분 끝났죠. 그래서 전체 끝나가지고 1차는 뭐가 중요하냐면, 뭐 1차가 보면 모든 과목이요. 모든 과목이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단기간 안에 보는 거 항상 중요하다고 되겠죠. 짧은 시간에 다 전체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제 개론 시간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개론 좀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휴가 끝나는 주 있죠. 교수님한테 한 주 만에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개론을 한 주 만에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한 주 만에 정리하면 듣는 학생들이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래요. 그래서 2주는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 물어봤더니 아마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론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것 그냥 안 보고 그것만 계속 보면 학생들이 정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라고. 왜냐면 시험이 어느 정도 성적이 돼 있는 학생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론 같은 것도 보면 양이 많잖아요. 양이 많으니까 그냥 그 시간에서 하면 강의 개수가 나오면 한 7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7개요. 6시까지 정도 하면요. 7개 하면 한 5개 정도 되겠죠. 14개에서 15개 정도요. 그래서 되도록 40분 정도 강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만 해가지고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하루는 좀 어렵대요. 그래서 하루 가지고는 좀 그렇고요. 이틀 정도 강의한 거 가지고 하면은 그것만 들으면 된다고 그러니까요. 일단 1차를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특강 날짜는 언제냐면 나중에 공고를 하겠지만 이런 8월 첫째 주 휴가죠. 8월 첫째 주 휴가 되는 때 일요일 하고 그 다음 주 일요일이요. 다른 때는 선생님이 안 되나 봐요. 그렇죠? 제가 시간 한 주 떼고 이렇게 뒤로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냥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연수과목 그래서 7일 날인가 그래요. 그래서 14일하고 20 며칠하고 28일인가 하고 하려고 했더니 그게 좀 안 되나 봐요. 누가 하죠? 8월 첫째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월 31일 날은 50번 특강이거든요. 그러니까 2번 하신다고 했잖아요. 1월 7일 아닌가? 그날 8월 7일 아닌가 싶어요. 8월 첫째 7일하고 14일. 그래서 여러분 그거 들으시고 민법처럼 뭐죠? 그 부분만 그냥 여러분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사실 1차 같은 개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느 정도 풀려면 제가 이렇게 뭐 개론은 잘 모르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하는 거 보니까 기출문제 지문 강의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5월달, 6월달 강의 있죠. 그래서 5월달, 6월달 그것을 반복적으로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혀 이제 이론이 안 돼 있으면 사실 이제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계산 문제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계산 문제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소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계산 문제 해주면 좋은데 자기는 그거보다는 일단 다른 기본적인 것으로 일단 60점 이상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계산 문제는 뭐 몇 문제는 그냥 이렇게 암산으로 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1일 특강 같은 것이 다른 학원들은 다 어디에 언제 하냐면 10월달 정도, 9월달 정도 하거든요. 사실 그것은 특강이라기보다는 공부 안 되고 불안하니까 그냥 앉아서 듣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해놓으면 100일 정도 남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반복적으로 들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64번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4번 무권 대리관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여기 되어 있어요. 1번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뭐하지 못하고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렇게 됐죠. 증명하지 못하고 또 줄고요. 대리권은 증명하지 못하고 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다음에 바로 옆에요. 누구의 선택? 대리인의 선택이 틀렸어요. 상대방의 선택이에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항상 문제가요. 상대방의 선택이 나오죠. 자, 2번은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누구이다? 제한 능력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 때는 무권 대리인은 뭘 하지 않는다?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유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권 대리인은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일 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번이 정답이죠. 3번은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 악이죠. 악인 경우에 하나요, 무권 대리인은 뭐를 않는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그게 틀렸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요, 갑의 무권 대리인 을이 병과 갑의 갑소유 토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갑이 사망하여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갑의 무권 대리인 을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을이 병과 갑소유 토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 갑이 사망하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 을이요, 본인을 단독 상속해줘 줄고요,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은 갑의 지위에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주장할 수 없고, 4번하고 5번하고 똑같은 말이죠.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 대리는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 대리 행위에 줄고요,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없다?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써요. 거기다가 결국 상대방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결국 상대방이 소유권을 취득해. 왜요? 추인을 거절하지 못하니까요. 추인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추인이다 이 말이잖아요. 추인이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다 이 말이죠. 정답 2번이고, 65번 옳은 것은요, 1번 무권 대리 행위가 무권 대리인의 과실 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 대리는 상대방에게 뭐하지 않는다?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런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선의 무과실이요. 그런데 지금 여기 1번 무권 대리인이가 무권 대리인의 과실 없이, 잘못 없이 그랬죠? 제3자의 기망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되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 대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지금 상대방이 직접 상대방이 선이다 하게 이 말이 아니고, 지금 줄거예요, 여러분. 무권 대리인의 과실 없이 거기 줄고, 그것을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가 무권 대리인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무권 대리인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아무리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기망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2번요, 수동대리죠. 여러분, 수동대리고 능동대리고 다 무권대리가 문제될 수가 있고요, 있다. 3번은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줄것이고, 없는 동그라미요, 바로 옆에 무권대리인이 줄것이고, 본인은 추인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인에 대해서 본인은 여러분요, 추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본인은 추인할 수가 없어요. 추인을 해도 여전히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무효.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그래서 거기다가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렇게 써요.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럼 그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이 없죠. 여러분, 추인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추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4번은요,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라죠. 누구의 동의요? 무권 대리인의 동의요. 단독행위라죠. 본인은 이것을 추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단독행위 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 단독행위 써요. 그러다가 임대차 해지 이렇게. 임대차 해지. 여러분 얘기 한번 봐봐요.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죠. 이 을은 갑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갑의 와이프가 있단 말이죠. 이 갑의 와이프가 있는데 이 을이 뭐라 하냐? 이 갑이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으면 갑한테 해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갑의 와이프한테 나 우리 아파트 당첨돼서 다음 달에 이사 가야 되는데 보증금도 넣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기간이 아직 10개월 정도 남았지만 보증금 빼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이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무권 대리한테 얘기하죠. 갑의 와이프는 무권 대리예요.
알겠죠? 갑이 아니니까. 그런데 갑이 와이프가 뭐라죠? 응,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남편한테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보면 상대방이요, 무권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하죠. 상대방이. 그래도 이것은 무권 대리죠. 본인의 일을 말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5번은요. 그럼 무권 대리인이 사망을 하죠. 그럼 무권 대리인 상속하면 그 상속인이 추인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럼요. 우리가 추인은 누가 해요? 본인이 하지. 본인이 추인을 하죠. 그래서 본인이 추인하기 때문에요. 무권 대리인이 사망하면 무권 대리인의 상속인이 추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추인을 못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추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요. 정답이 지금 있나요? 없나요? 정답이 없나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없어 그냥 놔둬 그냥. 알겠죠? 자요. 괜히 만들면 더 헷갈리니까. 자, 66은요. 여러분 어떻게 보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되어 있죠? 상대방 원래는요. 정답을요. 3번으로 만들려고 했는데요. 3번이요. 지금 추인할 수 없다고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나왔나 봐요. 자요. 66은요.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이죠. 그러면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 다음에 당사자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장의 공정을 잃은 경우죠. 104조 무효이죠. 청약이 비진의 표시 원래 비진은 유효인데요. 알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4번은요. 목적물이 확정될 수 없다. 목적이 확정이 될 수 없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우리는 5번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은 유효이다. 5번이 정답이죠. 자, 67번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67번이요. 먼저 무효와 취소죠. 여름요. 앞으로 이제 우리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무효와 취소 이렇게 시험이 잘 나와요. 왜 이렇게 잘 나오냐면 우리 시험에서는 무효와 취소 중에 민법 총칙 모두 10문제거든요. 10문제인데 무효하고 취소에다가 각각 한 문제 치고 줄서 두 문제가 내기는 극히 이례적이에요. 그래서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그렇게 나오지 대부분은 무효에서 한 문제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취소 한 문제 이래야 되는데 무효만 내기도 그렇고 취소만 내기도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시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국가고시가 어떻게 되냐 무효에서 지문이 한 3개 취소에서 한 2개 이렇게 해서 무효와 취소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와요. 알겠죠? 자, 1번은 뭘까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줄과 이것을 처분행위라고 얘기해요. 처분행위. 그럼요, 여기 뭐들이 동그라미냐면 공유 지분 동그라미 가운데요. 공유 지분의 지분 동그라미 써 거기다가 이걸 소유권의 일종. 지분은 소유권의 일종이에요. 소유권하고 비슷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옆줄 긋고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 가능.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소유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가 있어요. 이때 처분은 매매라든가 담보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지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유효이다 이렇게요. 2번 무효와 취소는 법적 평가를 달리하므로 하나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무효와 취소가 경합할 수 없다. 틀렸죠? 맨 앞에 무효 동그라미요. 그래서 술에 만취된 경우 이렇게 말 술에 만취된 경우 그러면 술에 만취되면 어떡하죠? 의사 능력이 있다 없다? 없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러면 취소 동그라미요. 취소는 제한 능력자 이렇게요.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미성년자가 술에 만취해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자기가 미성년자인 것을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술이 만취했으니까 의사 능력이 없었다 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3번은요.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으나 맞죠? 취소는 특정인의 주장 줄고 특정인의 주장을 뭐라냐? 취소권자 이 말이죠. 특정인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 줄 것이고 소급
무효 이렇게요. 소급해서 무효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요, 무효하고 취소는 다르죠. 그런데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죠. 그런데 취소를 하죠.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취소하기 전까지는 다르죠. 그런데 취소를 하면 똑같아, 둘 다. 무효나 취소나. 언제부터? 처음부터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3번이 정답이죠.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다음에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효력이 유동적 틀렸어요. 확정적으로 무효. 유동적 틀렸어. 확정적으로 무효. 5번, 존속기간이 영구적인 지상권. 그러면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존속기간을 영구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 봐봐. 임대차 있죠, 임대차. 원래 임대차는 20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20년이라고 하는 상한이 먼저 법조문이 삭제가 됐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건물 있죠. 이런 건물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장 20년이었어요. 최장 20년. 그런데 이런 그런 모든 상한이 없어졌어. 알죠? 법조문이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조문상으로는 임대차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임대차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판례에서 인정된다. 5번 틀렸죠? 정답은 3번이고요. 68번은요. 하나의 법률행위에 무효와 취소의 원인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 당사자는 각각의 요건을 증명하여 무효와 취소를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무효와 취소의 이중요다. 누가? 미성년자가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런 말이죠. 2번 여러분 지역권이죠. 지역권 위에다가 저당권은 절대로 설정을 못해요. 우리가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지상권하고 전세권, 지상권하고 전세권 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지역권 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그래서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강박이죠. 강박 동그라미 12년 전에 한 부동산의 증여는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강박 동그라미 12년 전 그러면 우리가 강박으로 인한 취소는 몇 년 안에 취소해야 돼? 10년 안에 취소해야죠. 그래서 12년 전에 한 부동산의 증여는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4번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 계약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러면 전대차 계약은 줄고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게 가로놓고 전대차 계약은 동의가 있든 무조건 유효가 돼. 왜요?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전대차는요 전대인과 전차인 간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동의라고 하는 것은 대항하기 위한 요건, 대항하기 위한 요건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5번요.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무효인 법률행위 줄 것이고 무효는요 맨 끝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줄 것이고 있다 하고 X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기 때문에요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 없고 또 하나서 채무불이행 X,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효에는 두 가지가 없어. 우리가 만약에요 갑과 을하고 통정의 표시를 했죠. 그러면 갑과 을이 통정의 표시를 하죠.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서는 손해배상이라는 걸 청구할 수가 없어요.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정답은 1번이죠. 자, 69번 이제 토지거래가 되죠. 자, 1번요.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한 경우 허가받기 전 줄것이고 허가받기 전 확정적 유효 상태다. 맞아요? 유동적 무효 상태다 이 말이죠. 유동적 무효 상태다. 유동적 무효 이렇게. 2번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갑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죠. 허가가 있기 전 줄 것이고 이런 봐봐. 허가가 있기 전 줄었어요? 줄었어? 허가가 있기 전은 뭐가 없어요? 의무가 없죠. 의무가 없고 뭐를 못한다? 이행 청구를 한다 못한다? 이행 청구를 못하죠.
그러니까 뭐가 없다? 채무 불이행이 없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 알겠죠? 그래서 의무가 없고 이행 청구를 못하고 채무 불이행이 없다. 그래서 허가가 있기 전. 그래서 맨 끝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의무가 있다. 의무가 틀렸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이렇게.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허가를 받기 전에는 허가를 받기 전 줄 것이고 채권적 효력 없죠. 그 다음에 채권적이 없죠. 따라서요. 매수인은 매도 내에서 토지 명도를 청구. 여기 봐봐. 여기 이행 청구. 명도를 청구란 말이 뭐죠? 이행 청구란 말이에요. 명도란 건 돌려달라 이 말이죠. 명도 청구란 말은 이행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는 말이죠. 3번이 정답이죠. 4번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당사자는 허가받기 전 상태, 허가받기 전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여기요.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계약을 해제한다는 말이 없고 별도로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고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이건 당연히 안 나오죠. 채무불이행이 없으니까 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맨 끝에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없다. 5번은요. 갑은 토지거래가 구역 내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1,000만 원 받고 중도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했으며 대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을 몰수하기로 하였지만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면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 줄고 그럼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죠?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럼 똑같죠? 봐. 허가가 없죠? 봐봐. 여기 이게 똑같이 돼. 아직 허가가 없으니까 의무가 없죠? 상대방은 이행, 갑은 의무가 없죠? 을은 이행을 청구 못하죠? 그러니까 갑은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그래서 을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중도금 미리서 주기로 했는데 중도금을 주지 않으면 손해배상으로 100만 원을 주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죠.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아직 허가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아무리 그런 약속했다 할지라도 허가가 없으면 의무가 없다고. 그러면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중도금을 주기로 했어도 안 줘도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관계없다. 괜찮다 이 말이죠. 알죠? 그래서 몰수당한다. 몰수당하지 않는다.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답은 3번이죠. 70번의 1번은요.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갑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을이 매매대금의 제공 없이는 갑에게 토지거래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봐봐. 우리 이름요. 그 책의 맨 밑에 보면 문제 맨 밑에 보면 만주골판 나와 있죠. 자, 이거 봐봐. 우리가 이제 협력 의무죠. 협력 의무요. 협력 의무를 해야 되는데 협력 의무를 하지 않죠. 하지 않으면 뭐냐?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그다음에 뭐가 없다? 동시 이행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에 뭘 할 수 있어? 개정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법원에 뭘 할 수 있다? 소송을 뭐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고 소송을 청구하면서 뭘 할 수 있다? 가처분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뭐 할 수 있다?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인데요. 우리가 협력 의무는 딱 이거예요. 해제 못해. 가장 중요해. 동시행 관계 없어요. 이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는 아까 뭐가 없다고 그랬어? 의무가 없다.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협조해달라고 했더니 잔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등기해준다.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갑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을이 매매대금의 제공 없이는 갑에게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대금의 지급 없이도 그래야죠. 천백정부대 을이 매매대금의 제공 없이도 갑에게 맨 끝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래야지. 알겠죠? 왜요? 동시이행관계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시행이 아니다 이렇게. 2번 계약의 당사자는 맨 끝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2번이 정답이죠. 3번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기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첫 번째 맨 끝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맨 끝에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갑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지만 아직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갑은 을의 중도금이나 잔금 이행이 없으면 허가 절차의 협력 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 OX, X. 지금 4번하고 1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달리 표현을 했을 뿐이죠. 여기는 지금 뭐라 나왔죠? 중도금이나 잔금의 이행이 없으면 그렇게 되죠?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OX, X.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잔금을 달라, 등기를 달라 그런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갑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결제에 협력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줄거 협력 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을 청구. 딱 여기 봐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에 대해서 미리서 뭐 할 수 있다? 예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70번의 정답은 2번이죠. 자, 71번은요. 우리가 왜 이제 토지거래가 이게 문제가 이렇게 많냐면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시험에 나온 게 13회 때인가부터 이게 토지거래 가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린 또 공법에 보면 여러분 국계법 있죠. 국계법 보면 뭐가 나와요? 토지거래 허가제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래서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요. 민법에서 거의 뭐 몇 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문제가 나오고 그랬단 말이죠. 알겠죠? 물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이론적인 것만 해놨는데요. 사례 문제도 또 몇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토지거래가는 사례라고 말하기 힘든 게 뭐냐면 그냥 매도인과 매수인 이것을 갑과 을 이렇게 바꾸려면 그냥 사례처럼 보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론 문제가 똑같아. 사례 문제가 똑같아. 내용이. 아시겠죠?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1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받기 전이죠. 체결한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매매대금이 이행 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행 제공 돈을 주지 않는 것을 이유로 맨 끝에 협력 의무의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서 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매도인 갑은 매매대금의 이행 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거래 허가와 관련된 매수인의 협력 의무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거절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2번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그렇게 되나요?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OX, X 이것도 안 돼. 일단 허가가 있어야 돼. 허가가 있어야 의무가 있고 이행을 청구해. 허가가 없는데 미리서 이행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도 안 돼.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없다 해서 없다. 3번 불허가 처분이요. 이런 불허가 처분 그러면 뭐죠? 확정정 무효. 그럼 어때요? 을은 갑에 대하여 부당 이득을 이유로 줄거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 거기까지. 계약금의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다음에 4번은요. 4번은 갑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1천만 원 받고 계약을 하였지만 아직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갑은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 계약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알죠? 유동적 무효 상태 줄거. 두 번째 줄 가운데 유동적 무효 상태. 그래서 이퀄 허가 전. 그 다음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X하고 있다로 써. 거기다 또 써. 중도금 지급 전까지 이렇게. 중도금 지급 전까지 이렇게.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이렇게. 자, 5번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갑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이 아직 유동적 무효 상태. 유동적 무효가 뭐죠? 허가받기 전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답이 없네. 그래서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없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이 없네요. 알겠죠? 자, 72번은요. 옳은 것은 이렇게 됐죠. 갑과 을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허가가 있기 전에 갑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했죠. 을이 이를 거절하고 잔금, 이런 봐봐. 우리가 여기 여러분 계약의 해제권은 뭐예요? 해제권. 우리가 시험에 얘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주 나오니까요. 해제권이죠. 여러분 해제권은 뭐예요? 그것을 형성권이죠. 형성권.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이죠. 일방적 의사표시. 그래서 해제권은 형성권이니까요. 뭐란다? 어디 걸리냐? 제척기간에 걸리죠. 제척기간에 걸리죠. 아무 말 없으면 10년이에요. 그 다음에 일방적이죠. 일방적이라는 말은 뭐다? 상대방의 뭐가 필요가 없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이게 중요하죠.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니까요. 필요가 없으니까. 만약 우리가요 토지거래 허가가 있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몇 배를 주고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하죠.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면 해제 딱 하는가 동시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뭐가 된다? 소급해서 뭐가 돼? 무효가 돼.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계약금의 2배를 줬는데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 해서 공탁을 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 이미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지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란다? 계약금을 뭐 할 필요가 없다? 계약금을 공탁을 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미 무효가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한번 이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몇 번? 1번인가요? 갑과 을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허가가 있기 전 유동적 무효죠. 갑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죠. 그러면 계약 해제를 요구하면 을이 이를 뭐라고? 거절하고 잔금을 제공하였다면 죄송한데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 거기 줄 거 봐.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 써 거기다가 소급하여 무효. 소급하여 무효가 돼. 소급하여 무효. 그래서 이미 무효가 됐는데요. 을이요 이를 거절하고 잔금을 제공하였다 줄고 을이 이를 거절하고 잔금을 제공하였다. 그다음 써 여전히 확정정 무효. 여전히 확정정 무효가 돼. 이미 무효가 됐으니까. 알았죠? 확정정 무효. 그래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여전히 유효가 된다. OX, X 무효가 돼. 2번 토지거래가 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줄고 정지조건부 계약 거기다가 써요. 플러스요. 그럼 정지조건은 나중에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 조건이 허가를 받기 전에 줄고 이미 불성취로 확정. 불성취로 확정은 뭐냐? 이퀄 불능이에요. 불능 마이너스 불능 마이너스. 알겠죠? 매매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 OX X 확정적으로 무효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3번 갑과 을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갑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토지거래허가 신청 전에 갑이 을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 줄고요. 갑이 을에게 계약 해제를 통지. 그런데 을이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 금액으로 하여 토지를 가압류 줄었어요. 맨 끝에 확정정 무효 유효로만 돼. 무효. 이런 봐봐요.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이 말의 뜻은 지금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을이 갑한테요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줬거든요. 계약금을요. 1,000만 원을 줬는데요. 갑이 갑자기 계약을 해제하자는 거예요. 해제하니까 어때요? 을은요 갑한테 준 1,000만 원 있잖아요. 이 돈을 못 받을까 봐가지고 1,000만 원을 피담보 채권을 해가지고 갑의 땅에다가 뭐랬냐? 가압류를 이렇게 딱 친 거예요. 가압류를 이렇게 딱 쳤다 이 말이죠. 그럼 이 가압류를 쳤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가압류를 쳤죠. 이 말에서는 을은 갑한테 준 1,000만 원을 받아오겠다는 거예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받아온다는 말은 계약금 줬다가 다시 받아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이 계약을 해지했죠. 해지한 거에 대해서 을도 알았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면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확정적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4번은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X토지 소유자 갑은 을에게 매도했으나 아직 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 허가구역 지정기간 줄고요.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 바로 옆에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죠? 그러면 계약은 뭐가 된다?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 이렇게. 4번이 정답이죠? 5번은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X토지 소유자 갑은 을에게 그것을 매도하였으나 아직 허가를 얻지 못한 상태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직 허가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을이 X토지를 병에게 전매하고 갑을 병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에 따라 갑이 병을 매수인으로 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병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러뇨. 자, 줄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줄거 줄거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줄거어요? 그것을 우리 뭐라냐? 무효 마이너스. 허가구역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무조건 무효예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냐면 두 번째 줄 가운데요. 갑을병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 거기요. 중간생략 등기 합의 그것은 단속 규정 유효예요. 단속 규정 유효에서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맨 끝에 등기 맨 끝에 등기는 유효이다 틀렸어요. 등기는 무효이다. 무효이다. 정답은 4번이죠. 자, 73번은요. 다음 중에서 답을 설명하지 옳은 것은 이랬죠. 갑과 을이 허가를 배제 줄고요. 허가를 배제하기로 특약 거기까지 줄고요. 허가를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 써고 확정정 무효. 그러니까 갑은요.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하지 않죠. 무효니까요. 2번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X토지 소유자 갑은 을에게 그것을 매도했으나 아직 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 갑과 을의 계약이 처음부터 줄고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 거기까지요. 허가를 배제나 잠탈이죠. 맨 끝에 확정정 무효. 그래서 1번은 허가를 배제, 2번은 허가를 잠탈. 그러면 확정정 뭐가 돼? 무효. 자, 3번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갑과 을 쌍방이 줄고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그러면 쌍방이 허가를 신청하지 않기로 했죠? 그럼 뭐가 된다? 확정적으로 무효.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불허가 처분 줄고요. 관할관청에 불허가 처분 그러면 확정적으로 무효. 4번이 정답이죠. 자, 5번은요. 토지거래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줄고 지정이 해제. 지정 해제죠. 그럼 뭐가 돼요? 확정적으로 유효. 이렇게 유효. 74번 정답은 4번이죠. 74번 옳은 것은요. 1번 뭐라고 되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와 지상 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하고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줄고 토지거래 허가가 있기 전 줄고 일부 무효 이 말이죠. 일부 무효. 여기 봐봐요. 여기 봐.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허가구역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요.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죠. 이 토지와 건물을 을이 일괄해서 매수했어요. 일괄해서 매수했단 말이죠. 한꺼번에 매수했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것은 토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건물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왜냐하면 토지거래지 건물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허가가 없으니까 이 토지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건물은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그러니까 여기 토지는 무효이고 건물은 유효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일부 무효다 이 말이. 일부 무효. 그렇잖아요.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죠.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건물만의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이다 이렇게. 여러분요 74번은요. 74번은 여러분 문제가
문제를 잘못됐네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제 거기를 지우고, 그다음 무효에 관한 무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래야 돼요. 그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 거기까지 지워. 그냥 무엇에 관하냐, 무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무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74번은 질문이 무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 무효. 문제가 74번이. 알겠죠? 무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래야 돼요. 그래서 1번은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 이 말이죠. 2번은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이죠. 원칙적으로 일부분만 무효로 한다. 그러나 틀렸죠? 원칙적으로 뭘 무효로 한다?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전부.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일부만 무효로 한다. 이렇게 일부만 무효로 한다. 그래서 일부분하고 그다음에 전부가 바뀐 거죠. 원래 법률행위는 일부가 무효, 무슨 무효다? 전부가 무효이다, 이 말이죠. 3번 계약이 불성립하죠. 여러분, 계약이 불성립하면 유효다 무효다 이런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이나 무효행위 초인한 말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알겠죠? 그래서 계약이 불성립. 그러면 4번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폭리행위 줄거봐.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얘기해. 폭리행위라는 것은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얘기해. 이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없다?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뭐는 할 수 있다?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다. 이렇게 전환할 수 있다. 4번 틀렸죠? 5번 무효인 법령인가 다른 법령의 요건을 구비하고. 그래서 무효인 법령이 줄고요. 거기다가 뭐라고 써요? 뭐라고 쓰면 친생자 신고라고 써봐. 무효인 법령이 친생자 신고가 다른 법령의 요건 줄고, 다른 법령의 요건 그것을 입양 신고, 입양. 다른 법령의 요건을 구비하고 입양 신고. 그다음에 가로 열어.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령을 하는 것을 우욕하였으라고 인정될 때 거기까지 가로 닫아. 그것을 모른다. 가정적 의사. 그다음에 다른 법령이 입양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무슨 말이냐? 남의 아이를 데려와 가지고 자기가 낳았다고 친생자 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친생자 신고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친생자 신고를 했다는 것은 적어도 이 아이를 입양할 마음은 있었어 없었어? 있었다. 그래서 입양 신고로서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입양 신고로서 효력이 있다. 그래서 5번을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해. 그래서 138조 이렇게요. 5번이 정답이죠. 자, 75 무효행위 추인이죠. 이런 의외로 이 무효에서는 뭐죠? 토지거래 허가제 말고는 그 다음에는 무효행위 추인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알겠죠? 다른 국가고시에는 연체근에는요 토지거래 허가제보다는 무효행위 추인이 훨씬 더 많아. 문제가. 알겠죠? 자, 75번 1번 확정적 무효인 법령행위도 추인하면 뭐가 된다?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그래서 확정적 무효인 법령행위를 추인하면 유효가 되죠?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유효한 거기를 줘야 돼. 확정적 무효인 법령행위도 법률행위를 추인하죠?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그때부터 새로운 이렇게 써야 돼. 이런 봐봐. 여기 우리가 무효는 뭐죠?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죠.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무효는 언제까지나 무효이고,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자마자 처음부터 언제까지나 누구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절대로 무효인 것은 절대로 유효가 될 수가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무효인 법령이 아무리 추인해도 유효가 될 수가 없어. 무효인 법령을 추인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물어봐.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새로운 법률 행위 이렇게. 2번 무효인 법률 행위를 뭐라면 추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한다. 본다.
이게 맞죠? 그런데 뭐가 들었어요? 여기는요. 소고파이가 들었어요. 여기는 소고파이가. 가운데 언제부터? 그때부터 이래야죠. 그때부터. 또는요. 그때부터 말을 안 쓰려면 소고파이를 빼면 돼. 소고파이를 빼면 맞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새로운 법령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럼 맞아. 소고파이를 빼든지 알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라고 하든지 알겠죠? 자 3번 갑과 이것도 무효인 추인할 때 잘 나와. 갑과 을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약정 여기까지를 추인이라고 그래요.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를 추인하면은 그 가등기는 언제부터 유효가 돼? 언제부터? 무효행위 추인은 언제부터? 아 그때부터라니까. 그러니까 소고파이가 틀렸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갑과 을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약정 여기까지를 뭐라 한다? 무효행위 추인 이 말이다. 무효행위 추인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유효이다. 4번 비진입 표시로 무효인 법령인을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래도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런 봐. 여러분 75번의 문제를 봐. 75번 문제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돼 있죠? 추인이라고 돼 있죠? 추인해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했어요? 자 봐. 그러면 여기 추인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어. 추인이 되는 건 뭐가 있어? 아 무효행위 추인되는 게 뭐가 있냐고 동포 여러분. 자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 허위 표시 의사무능력 의사무능력자. 그럼 의사무능력자 법령이죠. 이것은 추인할 수가 있어. 비진이 표시가 무효, 허위 표시로 무효, 그 다음에 의사무능력자 이 세 가지는 추인이 돼. 뭐가 안 돼요? 103조 된다 안 된다? 안 돼. 104조 된다 안 된다? 안 돼. 강행법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강행법규 위반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효행위 추인은 비진입 표시로 무효이거나 통정의 표시에서 무효이거나 의사무능력자로 무효일 때 추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재벌부탁인데 뭘 보냐면 그 일특강 이런 거 좀 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벌부탁인데. 오늘 일특강한데 여러분 강의 자료 있죠? 강의 자료가 오늘 다 아마 될 거예요. 지금 학생이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만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래요. 오늘 밤에 잠 안 자고 해준대요. 알겠죠? 그래서 왜냐면 그거 해놓으면 그거 보면 되는데 너무 농담하는 거 아니고 일일특강 해놓은 거 있죠? 우리가 이 일일특강은 세세한 것까지는 못해요. 우리가 문제 나오죠. 문제 나오면 문제 있잖아요. 문제집에 나온 문제들은 보면 이런 무효행위 추인 그러면 막 한 10문제씩 5문제 나오잖아요. 그 5문제 나온 거 다 얘기할 수 없고 그렇게 하려면 3일 강의해야죠. 그런데 하루 해놓은 것들은요. 우리가 실전에 가가지고 문제가 무효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무효 지금 계속 보고 있죠. 여기에서 문제 한 문제 딱 나온다. 한 문제 나오는 것은 커버를 하고도 10번 정도 커버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자분들 보면요. 화장품이 희한한 것도 있잖아요. 뭐 쓰면은 여자도 무슨 얼굴에다 뭐 바르면은 얼굴이 확 변하는 그런 화장품이 있더라고요. TV에서 선전하잖아요.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하면 무슨 얼굴을 착해가 사람이 완전히 달려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아주 좋겠어요. 변신을 너무 자주 해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요. 일일특강 있죠? 그거 들으면 여러분들이 문제 나온 것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치수에서 한 문제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나온 모든 것을 다 맞출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일일특강 할 때 그 강의 안 나오잖아요. 자료 나오죠, 자료. 자료 나면 먹고 살아나면 그걸 보고 다니는 것이 건강에 좋을 거예요. 알죠? 민법이 양이 많기 때문에 양이 많은 것을 양이 많다고 보면 안 되거든요. 맨 처음에는 풍부하게 강의를 들어야죠. 풍부하게. 최대한 들을 수 있는 거 풍부하게 들어야 되는데 항상 하는 얘기, 처음에 강의할 때 여러분 처음 할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11월 때부터요. 강의는 처음에 풍성하게 들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알겠죠? 항상 피라미드로. 근데 강의가 무슨 강의가 제일 안 좋냐면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고 좋다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늘어나. 이건 뭐 정신없는 거잖아요. 이건요. 알겠죠? 지금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지금은 이렇게 가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강의 노트 해봤죠? 물권법이 모두 다 완성되는데 28페이지더라고요. 원래는 24장인가 봐요. 그래서 좀 글씨가 크게 하다 보니까 28페이지가 되고요. 채권법은 10페이지예요. 민법 총칙은 24장인가? 24장인가 그랬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만들어 써놓은 거 있죠. 제가 일특강 했을 때. 그걸 그대로 하니까 한 장이 딱딱 들어간대요. 그래서 한 장 페이지 만드는 거에 딱 한 장씩 된다고 하니까요. 24장이래요, 그게요. 그래서 모두 하면 그게 다 끝나는 것이, 알겠죠? 그냥 보시면 돼요.
배웠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그렇게 하고 그걸 먼저 이런 민총 글씨로 이렇게 공간도 많고 그래서 24장이면 그 몇 장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걸 이렇게 자주 보면 몰색 언형도 뭐죠? 그 기준이 생겨요. 기준이 생기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지금 여기 공부가 처음에 좀 안 된 분들은 여기 있는 그 뭐죠? 그 기출문제, 지문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를 보면서 그걸 보면 금방 돼요. 알겠죠? 그래도 안 된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지구상에서는. 알겠죠? 있을 수 없어요. 75번에 우리 공지사 시험은요. 공지사 시험은 그건 뭐 누구나 다 해요. 75번이에요. 5번이요. 사회의 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법령이죠.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103조. 103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답 5번. 자, 76번은요. 옳은 것은요. 1번.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 이러면 의사표시는 명시적 그런 건 없어요. 명시, 묵시 가리지 않아요. 자, 2번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죠. 불법 조건 줄고 불법 동그라며 103조 위반이잖아요. 절대적 무효죠. 추인을 할 수가 없어요. 2번 옳죠? 2번이 정답. 3번요. 통정어의 표시에 의한 임대차 계약은 추인하면 통정의 표시죠. 통정의 표시에 의한 임대차 계약 그러면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 봐봐 여기 108조. 임대차 계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정의 표시가 무효다 이 말이잖아요. 추인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소급하에 그러면 안 된다고. 언제부터? 그때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 4번은요. 무권 대리인의 법령을 추인하죠. 무권 대리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 줄고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 추인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겨 아마요 여기는 쓰다가 말았네요. 추인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고가 아니고 생긴다 그래야지. 생긴다. 그래야 틀리죠. 생기고가 아니고 아직도 계속 걸어가고 있나 봐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생기고 생긴다. 이게 좀 PC방에서 그러니까 잠을 자고 해야 되는데요. 밤늦게 안고 이런 일이 생겨요. 소급하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틀려요. 생긴다 틀리죠. 소급이란 말을 쓰면 돼요. 추인 시에 이렇게요. 말이 앞뒤로 안 맞네요. 자 봐봐 다시요. 4번이 틀리면요. 무권 대리인의 법령에 추인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추인 시에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소급하에 지워. 소급하에 지고 추인 시에 효력이 생긴다 그렇게 하고 추인 시를 뭐라고 바꿔야 돼요? 소급하여 대리 행위 시에 소급하여 이래야 돼요. 대리 행위 시에 소급하여. 추인하고 대리 행위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대리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겨요. 알겠죠? 그래서 무권 대리는 아무 말에서 언제? 대리 행위 시에 소급하여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는 문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무권 대리인의 법령인을 추인하면 다른 의사표시 없으면 추인 시에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틀려요. 추인 시를 뭐라고요? 대리 행위 시에 소급하여 이렇게 바꾸라고. 자, 5번은요. 추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 줄고요. 취소로 무효. 그러면 무효 동그라미 무효. 무효면 뭐라냐 써. 거기다가 무효행위의 추인 가능 이렇게. 무효행위의 추인 가능 이렇게.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77번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77번요. 틀린 것은 그렇게 됐죠. 1번요. 지금까지 틀린 것은 1번. 무효인 법령인을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맞죠? 무효인 법령인을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건 법조문 그대로예요.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동그라미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 알겠죠? 이걸 139조라고 해요. 2번 무효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표가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아니한다. 3번 계약의 해제, 무권 대리행위 추인, 착오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 취소, 원칙적으로 뭐가 인정된다? 소급표가 인정된다. 이러면요, 그 3번에 보면 계약의 그냥 해제죠. 줄고시고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 줄고 봐. 원래 여러분요, 그다서 무권 대리행위 추인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옆에다가 써가지고 뭐라고 쓰냐 맨 끝에다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된다 그 옆에다 써요.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표 X.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표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표가 없어요. 이해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4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X 토지 소유자 갑이 을의 강박에 의해서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죠. 그러면 줄고 아직 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 그러면 바로 옆에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 거기까지만 줄고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 취소 동그라미 취소. 그래서 확정정 무효로 하고 확정정 취소해가지고 확정정 무효 이렇게요. 옆줄 긋고 협력 의무 거절. 그래서 협력 의무를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계약을 하죠. 그러면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해. 취소하면 확정정 무효가 돼.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하죠.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5번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다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할수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행위에서 효력을 갖는다. 서 거기다 맨 끝에다가 무효행위의 전환 이렇게 무효행위의 전환 이렇게 밑에 이제 취소부터는요 시간 별로 안 걸리니까 잠깐만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